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쇼 임병용입니다. 경마의 기수처럼 대한민국 뉴스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수가 지나면서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렸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졸업식이자 또 입학 시즌이기도 하죠. 지난 주말 아침 신문에 좀 신나고 특이한 사진 화보 한 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2018년 신입생 입학식 장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교수들로 구성이 된 남성 중창단이 새내기 입학생들을 위해서 그룹 워너원의 나야 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에서 교수들이 쑥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것이죠. 참 신선했습니다. 재미있어 보였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에서 국민을 신나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뉴스 찾기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야가 개헌투표 시기를 놓고 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미 개헌 국민투표 적정 시기를 10월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청와대 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사안이 아니냐, 이런 정가의 분석입니다. 이 같은 분석은 결국 국회에서의 표결로 개헌투표 찬반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 개헌 정족수, 그러니까 국회의원 제적위원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일관된 주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내용이 충족이 된 개헌이 중요한 것이지 꼭 6월 지방선거와 같이 하는 투표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지론이죠. 반면 야권에서야 당연히 현 문재인 대통령의 굳건한 지지율도 있고 또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새를 몰아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한편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해도 좋다, 그런 식으로 한국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국민 개헌의 빗장을 잠그고 있어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여야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권 모두 서로의 입장, 내 얘기만을 들어달라고 먼 산 보고 말하는 것 같죠? 여야 의원님들, 국민의 눈을 보고 국민의 심장을 따뜻하게 울리도록 얘기 좀 해보시죠. 뉴스찾기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산통 끝에 출범한 바른미래당의 국민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서 애태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한 반에 20-30명 정도 되는 초중학교에서도 반장의 지지율이 지나치게 낮으면은 2학기 때 다시 투표를 통해 반장을 새로 뽑는다고 하네요. 하물며 국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생존하는 공당의 지지율이 한 자리 수에 머물러 있다면은 동네 창피 수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출범 2주째를 맞는 바른미래당이 국민 기대치와는 달리 지지율 상승 효과가 없자 최근 당 내외에서는 지지율 끌어올리기 대회
대책회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중론이기도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지난 일주일 전 10.5%였는데 최근에는 3% 정도 떨어진 7.4%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6월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자연히 국민적 관심 속에 지지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자체 분석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또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명분도 약할 뿐 아니라 이보다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로 다시 들어오는 다음 총선에 사령탑이 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 결정은 안철수 전 대표의 의지와 현 정치판을 읽을 줄 아는 식견보다는 탁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 대표의 탁견이 있어야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만 안다고 했을까요? 좀 오리무중이죠. 자, 뉴스작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범진보 원내대표들의 잇단 회동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 흔히 내놓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정책 공조나 정책 연대입니다. 쉽게 보면은 기업 대 기업 간 또는 단체 간에 맺게 되는 MOU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즉 양해각서 같은 게 바로 이런 정책 공조나 연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공조는 군수 정당들이 뭔가 정치적 이슈를 회기 내에 통과시키려는 작전이거나 입안 사안을 이뤄내려는 협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을 좀 더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이 안 돼 있거나 동조해주는 세력이 미미할 때 자기 당과 정치적 이념이 비슷한 세력의 당들과 손을 잡는 것이죠. 최근 바른미래당 세력과 갈려져 나간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의당 노회찬 대표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큰 형님격인 집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최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공조를 다짐하고 있다는 정가의 분석입니다. 이처럼 범진보 3당 원내대표들의 잇따른 회동을 보는 정치가계, 정치권의 시각도 각각입니다. 이제 곧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임시국회 법안 처리 공조 방안이 남아있죠. 그리고 정가의 태풍에 눈이 되고 있는 개헌 투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서로 밀어주기식 연대로 보는 측면입니다. 이런 정책 연대나 공조는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미래당의 공조를 막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고 여야 대치가 극심할 경우에 바로 캐스팅 보트 역할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 같은 국가 간 공조도 얼마든지 또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유례를 볼 수 없는 미일, 미롤 관계에 있고 넓게는 한미일, 한국, 미국, 일본의 공조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대응하고 있는 셈이죠. 영구적인 세계 평화, 또 인류 삶의 지속적인 평안, 풍족, 민주주의의 발전,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좋은 일의 공조는 말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 찾기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이영학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복지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은 자기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겨서 초호화 생활을 해온 장본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 같은 의료복지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정보를 꾸준히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세부 추적 사항을 보면은 자동차 보험을 비롯해서 범죄 요주의자들의 금융자산 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실질적인 수급자 정보의 진위를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소 잃고 요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이었습니다만은 안 고치는 것보다 100배 나을 것 같나요? 자, 뉴스 찾기쇼.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가 있는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김형영 시인의 지금 여기에란 제목의 시입니다. 아침 산책길 새들의 노래, 몸도 마음도 깨어 문득 허공을 날고 싶다. 만나는 사람 없어 말을 건넬 순 없지만은 아침 새들의 노래는 허공보다 멀리 조잘조잘 날아간다. 시계 따라 살다 보니 숨어있는 기쁨 다들 모르겠지. 마음껏 혼자 심호흡하는 아침이면 행복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나눠주고 싶어 견딜 수 없다. 네. 햇살이 내려비치는 아침 산책길을 걷다 보면은 햇살도 새소리도 폴립 향기도 싱그럽기 그저없죠. 숨어있는 기쁨, 잔잔한 행복 같은 게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잡쇼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김형영 시인의 지금 여기에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뉴스잡쇼 오늘의 5번째 소식은 생활 뉴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댁에는 건강보조식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요? 제 집에는 저와 아내가 매일 먹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있고 또 종합 비타민제가 있고 혈관에 좋다는 아보카도 오일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처럼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제를 너도 나도 임의로 구입해서 많이 먹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네요. 그만큼 시장 규모나 또 매출도 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요제를 위한 대비책이면서도 건강염려증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런 엄청난 구매 수요를 노린 엉터리 건강기능식품도 이와 비례해서 엄청나게 판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엉터리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건강을 오히려 해칠 뿐 아니라 건전한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등 경제질서 유통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관련 부서의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청과 함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오는 9월부터는 영업정지 또 품목 제조정지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고 합니다. 또 현재 과징금 2억 원을 10억 원으로 올려 원천적으로 엉터리 건강보조식품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코너입니다. 실눈을 뜨고 사물을 보는 습관이 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일까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가끔 그렇지만은 주위에서 보면은 사물이 잘 안 보이면은 무의식적으로 한쪽 눈을 찡그리고 사물을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작은 글씨 읽을 때 거의 대부분 눈을 찡그리고 보죠. 그런데 이렇게 눈을 찡그리고 사물을 보는 습관이 꼭 시력을 떨어뜨리는 것과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이죠. 다만 이렇게 사물을 찡그리고 보는 습관은 눈에 피로가 잘 오고 또 긴장성 두통이 오기 때문에 사물이나 책, 신문 등의 기사가 잘 안 보이면 귀찮더라도 꼭 자신의 시력에 맞는 안경이나 돋보기 등을 착용한 후에 물체를 보라고 안과 전문의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뉴스 찾기 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때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물론 저마다 느끼는 만족이나 보람, 그리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최근 소확행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소확행. 이 말은 작지만은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인데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링겔 한스 섬의 오후에서 요래가 됐다고 합니다. 하루키가 보는 작지만은 확실한 행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갓 구워진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거. 네, 향기롭고 맛있겠네요. 또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거. 저도 가끔 아내가 남편의 네이 같은 거를 잘 정돈해서 넣어준 서랍을 열었을 때 기분이 좋은 걸 아내의 애정이 느껴지는데 이런 게 바로 작지만은 확실한 행복이다. 무라카미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겨울밤 부스럭 소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겨울밤 부스럭 소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행복은 내 마음이 느긋하게 편안해지고 또 즐거워지는 상태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내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 갖는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뉴스 프리존 뉴스 찾기 쇼 임병용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